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영전략부 유진영입니다. 저 유진영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종목 상담이나 수익 볼 수 있는 무료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을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서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다뤘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사고를 요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야 좀 공부도 많이 깊게 좀 하고 이제 그런 분야인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의 개요, 기본이죠. 차트 해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쉽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차트라는 게 사람의 심리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잘 벌고 이제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한다라는 조금 워런 버핏식 사고가 좀 많이 지배를 했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해석의 기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기술적 분석, 다 이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죠? 이제 차트 분석입니다. 밑에 설명 한번 볼까요? 주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이런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으니 앞으로도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차트 분석의 기반이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이 기반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과 좀 대조적인 내용으로는 기본적 분석이 있죠.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조금 어렵죠. 회계적 지식이 전무하다면 기본적 분석은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패턴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같은 맥락으로 패턴 분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패턴을 보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같은 패턴이 발생했다. 그래서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서 패턴 분석을 또 기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좀 중요한데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같은 거래량, 같은 이격을 놓고도 저와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르게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롱 포지션을 충분히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개인 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술적 분석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 월가의 큰 곰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첼시 리버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트레이더 중 한 명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한 4달러, 3달러, 그 당시 월급이 한 4달러, 5달러였다고 해요. 그 월급을 이제 가지고 나와 가출을 해요.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 10대 초반에 가출을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숫자가 막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산화되지가 않고 이제 그 당시에는 숫자가 바뀌는데 그거를 일일이 적어요. 적으면서 가격의 패턴을 발견을 합니다. 아, 이런 패턴을 보이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구나. 아, 이런 패턴을 보이면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구나 라는 패턴을 발견을 해서 그 패턴대로 공매도를 칩니다. 대공황 때 큰 돈을 버셨죠.
그래서 월가의 큰 곰입니다. 큰 황소가 아니고 큰 곰입니다. 근데 이제 좀 불우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결국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시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시 리버먼은 주식 말고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이제 간혹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인생이 좀 기구한 인생을 사셨어요. 집안에 여러 가지 좀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첫째 부인이 아들을 총으로 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죠. 그- 그리고 제시 리버머 본인도 이제 공매도로 큰 돈을 벌었지만 공매도로 망하기도 합니다. 빚이 당시 돈으로 이제 100만 달러 정도 이제 빚을 진 상태로 파산 신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생의 끝과 끝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결국에는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시 리버머 월가의 큰 곰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생존에 계신 분입니다. 윌리엄 오닐. 오닐 컴퍼니 설립자신데 캔슬림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캔슬림 CANSLIM 이 자체 그 철자 하나하나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분께서도 트레이더신데 트레이더라고 하면 이제 주가 움직임만을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더 큰 돈을 벌어들일지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시 리버머처럼 가격의 움직임만 보고 하신 게 아니라 이분은 기업의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보고 그리고 그 기업이 향후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지를 본 다음에 차트를 들어간 거죠. 차트에서 이런 패턴이 발생했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윌리엄 오닐은 이제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립을 했죠. 그게 캔슬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보통 EPS라고 많이 하죠. 한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면은 그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의 수급 같은 것도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트레이더 치고는 좀 이색적인 트레이더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00년간 어 얼마나 100년간 이제 한 100% 200% 상승한 종목들의 차트상 특징을 잡아서 이제 그거를 정립을 한 개념을 정립을 한 그런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더 대가들을 몇 분 제가 두 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이더들 이 두 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만 설명을 드렸고 일단 지지선과 지지 구간 나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차트를 제가 이제 선으로 나타낸 거고요. Y축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 X축은 일자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 선에서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지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지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런 패턴이 한 두세 번 정도 발생을 해야 강하게 지지를 한다라고 보통들 하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전고점을 뚫어 올립니다. 뚫어 올렸다가 다시 하향을 하는데 다시 비슷한 부분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자, 2차 지지가 발생을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가격이 지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지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 그럼 이 부분이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딱 요 부분을 딱 한 번만 지지한다 그래서 그걸 지지선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지지선, 지지구간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딱 한 부분, 딱 그 가격, 딱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반등을 했다. 그럼 딱 1,000원만 지지, 1,000원이 딱 그 지지선이다라고 한 굉장한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지를 받는다 함은 그 1,000원을 소폭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위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지는 구간입니다. 매물대라고 많이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가령 950원에서 한 1,03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다.
하면 그 구간이 되겠죠. 그 구간을 들어가면은 이제 주가가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깨진다 하면은 하향 추세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지지선이었기 때문이죠. 자, 강물에 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막고 있다가 비가 엄청 와서 이제 강물이 범람하는 거를 막고 있는 뚝이 있죠. 그게 확 무너져 버리면 갑자기 물이 진짜 장난 아니게 넘쳐서 흐르잖아요.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지선 알아봤고요. 다음은 저항선입니다. 지지 반대죠. 자, 주가가 계속 하향세를 타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1차 고점을 만들어서 다시 하향을 하는데 전저점보다는 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근데 또 그 전고점과 비슷한 가격대를 뚫지를 못하고 다시 하향을 하죠. 자, 요 부분 1차 전고점, 2차 전고점 비슷한 부분에서 저항을 받잖아요. 자, 이런 구간을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지지와 마찬가지죠. 딱 한 번 저항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가 저항선이 되지 않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저항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정말 강한 저항을 받는 곳이구나. 이 부분을 뚫어 올렸을 때 난 진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 같은 추세가 반복되기 때문에 최소 박스권 내지는 하향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이제 새로운 상승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거래량도 다 보고 이제 당시 이평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도 다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생되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이제 추세를 잡아가는 건데, 자, 연장선입니다. 자, 1차, 2차 저항 받고 저항선 형성이 됐어요. 지지 라인도 비슷하네요. 우리가 이거를 박스권이다라고 하죠. 그 옛날에 코스피가 박스피로 불렸던 시절을 기억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저점이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선, 기존에 있던 저항선을 뚫어 올리면서 다시 갑니다. 자, 요게 이제 상승 추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가가 일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오다가 다시 뚫어 올리고 만든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 부근에서 리밸런싱, 그러니까 박스권이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자, 다행스럽게도 저항선을 금세 뚫어 올렸죠. 자,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보통 상승 추세를 만들 때는 저점끼리 있고요. 고점끼리 이었을 때 그 채널이, 그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그 채널이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건 상승 추세 돌입을 했더라도 우리는 싸게 사기를 원하잖아요. 원래 보통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든 뭐 가치 기반 투자자들이든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승 채널이 잡히더라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혹은 여기서 사서 올라갔다가 비중을 좀 줄이고 여기서 더 산 다음에 좀 더 비중을 줄이고 해서 상승 추세를 최대한 다 먹는 그런 전략들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 놓으시면은 차트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잡히실 거예요. 주가가 여기를 한 번도 못 뚫었구나. 여기는 누군가가 계속 이 부분에만 오면 판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주가가 여기는 안 깨네. 항상 여기서 반등을 하네. 여기서 누가 계속 산다는 거죠. 그 가격대는 항상 누가 지킨다는 겁니다. 개인이 신용을 땡기든 기관이 쇼커버링을 들어오든 간에 그 가격대는 항상 지키기 때문에 여기선 강하게 지지를 받는구나. 그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요 구간을 깨면 손절을 하고 요 구간 맞고 반등을 하면은 다음 고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예측은 하는 거지만 그 예측을 통한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섣부르게 막 한 100일, 200일 뒤에 주가를 예측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확인 매매가 기본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적 분석의 간단한 주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좀 메모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 반복하는 거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과거 패턴과 추세로 앞으로의 주가 변화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예측이에요.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죠. 하지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유의미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과거의 패턴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패턴일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가 아니죠, 절대. 60% 되면 좋은 거죠. 높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아요. 당장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장이 한 뭐 일주일 뒤, 이주일 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쵸?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지지와 저항, 추세 같은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보조지표, 뭐 볼린저 밴드,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포스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각종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이런 식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계획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게 분명해.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가는 상방 위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횡보하든지 세 가지로 움직이는데 그 세 가지에 맞게 매매 전략을 짜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한 매매가 되시겠죠. 손실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고. 자, 세 번째입니다. 스타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업 내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투자자산 자체가 위험자산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투자자산이죠. 그리고 기업이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내가 들고 있는 증권, 그러니까 주식 기업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내부 리스크, 그 디폴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본인들만의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매출액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면 사지 않겠어. 혹은 나는 유상증자를 1년에 3-4번 이상 하는 기업은 피하겠어. 라는 식의 어떤 기준이 마련이 돼야 훨씬 더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죠. 인터넷 검색으로 다 나옵니다. 자, 나는 시간이 없어, 귀찮아 라는 식은 다 핑계입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런 건 쉽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유상증자가 주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떻게 미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1년에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몇 번 했는지 혹은 무상증자를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 뭐 금전대여는 몇 번이나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제 모토는 이렇습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타이밍에 잡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회계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차트 기술도 확실히 필요하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기업을 발굴하셔서 좋은 타이밍에 매매를 하셔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 지지와 저항,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잡아서 추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제 삼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을 눌러주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링크를 클릭해주셔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